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뜨거웠던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상황에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강세 장속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그런 장이 오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욕도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중국 시장 정리를 먼저 하고 한국 시장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을 우리에게 안내해줄 안내자 증시 계량기 권시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권시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네. 여러분의 중국 투자 계량기 권시유 유진호입니다. 금일 중국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0.81% 상승했고요. 그리고 심천 성분지수는 2.07%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도 비슷했고요. 외국인들 양시장 합해가지고 약 5천억 원 정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큰 금액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합해서 약 9천억 원 위안 정도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한 153조 원.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그날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으면은 거래가 좀 실렸다라고 1조 위안? 예, 1조 위안입니다. 네. 170조 원인데 그거 넘기면은 거래가 좀 실렸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시장은 좀 상승을 하지만 거래대금은 그렇게 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도 비슷한가요? 네, 한국은 거래 굉장히 활발한 편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급등 마감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그리고 각권 지수 모두 1%에서 2%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급등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장은 오후로 가면 갈수록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보면은 상하이 시장하고 심천 시장하고 가격 차이, 상승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배 이상 차이 났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시장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나 가치주들이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인민은행에서 여갈피 7일물을 이제 13조 원 정도 공급을 해줬습니다. 즉 채권을 시장에다가 되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채권을 사고 현금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랑 정반대로 오늘은 성장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심천 성분의 성분 지수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지난 1월달 한 중순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돈을 빼는 거 아니냐, 금리가 상승했고 이 금리 상승하는 건 인민은행에서 돈을 빼서 과열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실제로 돈을 공급을 해줬어요. 공급을 해주니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는구나. 자,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니까 다시 성장주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천 지수가 상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심천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특징 섹터도 여러 성장주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특히 좀 더 많이 올라간 섹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입니다. 네. 오늘 중국 대표 자동차 회사인 장성자동차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상한가가 몇 프로예요? 중국은 이제 한국처럼 스케일이 크지는 않고요. 상한가, 하한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0%였어요. 그전에는 7%인가에 있었고 15%였고 15%가 굉장히 오래 되다가 이제 30% 바뀐 거고. 네. 저는 15%까지는 예전에 봤었는데. 네네. 옛날에 더 낮았었어요. 한국에서. 여기는 이제 10%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1위 회사인 비아디도 한 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비아디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도 하죠. 전기차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인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는 CATL이라는 걸출한 2차 전지 회사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가 비아이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CATL 이제 닝더스다이라고 나와 있는 창업한 회사가 중국 전체 전기차 배터리 1위 회사고요. 이어서 이제 비아디도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CATL의 이름이 뭐라고? 닝더스다이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 회사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그 한자로 썼을 때 그거를 도금으로 하면은 닝더스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조회하실 때
닝더스 다이라고 치셔서 조회되는 경우도 있고 CATL이라고 쳐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CATL은 우리가 미국 주식 알아볼 때 티커 적듯이 적는 CATL이고 닝더스 다이는 원래 그 회사의 이름이고.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 조회하실 때는 닝더스 다이라고 검색하셔야지 그 CATL이라는 저희 배터리 회사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럼 한글로 닝더스 다이 이렇게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닝더스 다이? 네. 약간 불합리해 보인다. 네. 그거 어떻게 한글로 그게 어떻게 다 표현되지? 네. 하여튼 그거 어떻게 외우라고 닝더스 다이라 그래? 네, 근데 그 CATL 그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판에 상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투자는 아직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주 조회가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큰 회사가 상하이나 심천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프리 IPO 시장 정도 수준 또는 코넥스 시장 정도 수준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심천 시장 안에 창업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CATL 닝더스 다이가 상장이 돼 있고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거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각도의 TV 분들에게 하나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중국 시장 투자를 조금은 해봤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중에 하나를 좀 처음부터 걸음마를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가자.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중국 시장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파악하고 있는 우리 권시 유와 함께 같이 가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좋았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아침에 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본토 확진자 수 기준으로 1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2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기도 하고 그 12명이 다 흑룡강성과 지린성. 그러니까 흑룡강성은 저기 하얼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활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거기랑 내래 흑룡에서 살았어.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지린성, 그 길림성인데 다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외곽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소수로 나왔다는 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누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자동차 sek터가 올라간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백주, 이 바이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오늘 급반등한 것도 같은 영향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올랐나 보죠. 백주. 백주 오늘 귀주모테주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한 2% 좀 안 되게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뭐 오량액이 한 3%, 그리고 양하양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8% 이상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고급 백주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네, 이 중국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참 놀란 게 확실히 다르다.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시장을 보니까 뭐 수출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내수 시장이 크긴 크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게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먹고 마시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예, 어제는 이제 술을 만드는 귀주모테주를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안주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돼지고기 관련되어 있는 네. 모건식품이라는 회사를 준비를 했고요. 네. 모건식품은 중국 최대의 양돈 기업입니다. 돼지를 길러서 이제 출하해서 가공하는 업까지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이고.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모건식품은 한자를 취금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한 게 모건식품 같은데 쟤네 나라는 뭐라고 부르는가요? 이거는 제가 저기 HTS에서 모건식품 치면 나오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네, 그럼 중국말로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최대의 양돈 기업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많이 먹죠. 예.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나오는 돼지고기 수요량의 거의 절반 정도 먹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도 원래 돼지고기를 즐겨 먹던 민족은 아니었고, 이게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돼지고기의 민족이 된 거는 한 명나라 시대, 그러니까 명나라를 세운 게 주원장인데 네. 그 주원장이라는 분이 원래는 조금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어렸을 때 겪다 보니까 그때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고 그분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황제가 됐는데도 옛날에 그 돼지고기 맛을 잊지 못하다 보니까 그 왕실에서도 계속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게 이제 중국의 전통 전체적인 문화로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시유 시계열이 상당히 기네요. 명나라가 별로 몇 년 안 됐다고? 와,
대단하다. 스케일 장대하네. 네, 중국을 좀 투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커지는 것 같고요. 명나라 다음이 원나라잖아요. 원나라,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맞습니다. 예.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역사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명나라 시대부터 즐겨 먹던 부분이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업 자체도 좀 영세한 규모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가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청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돼지 그 양돈 시장 자체가 크게 좀 피해를 봤었는데 그때부터 중국 정부에서 이 양돈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좀 수익성은 높이고 환경오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스마트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형으로 갔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시골 농부들이 많이 키웠는데 이제 그것이 좀 더 기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좀 재편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모건식품 같은 대규모 상장 이제 양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주가 상승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이 얼마나 되나요? 이 회사 60조 원 정도고요. 현대차보다 더 크네. 돼지 키우는 회사가 현대차보다 더 큰 회사네? 예, 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정말 내수가 중요한 나라야. 그렇습니다. 이 회사 작년 이제 돼지를 쳐서 매출이 9조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9조 원 중에서 매출 9조 원인데 시가총이 60조라고? 네,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 그 중에서 5조 원입니다. 에? 돼지를 금으로 다 팔고 있구나. 이 회사에서 이제 파는 돼지가 한 마리 팔면은 2,500위안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원화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인데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5월이 넘네. 반도체네. 예. 돼지 반도체네. 돼지 반도체. 예, 이 나라에서 중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인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마오타이가 17조 원 매출에 7조 영업이익이었는데 이 회사가 5조 원이다 보니까 상장사 전체 중에서는 2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양돈계의 마오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9조 매출에 5조 수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 네 그렇군요. 네. 네. 나 시골 사는데 돼지 치러 가야 되겠는데? 네. 축사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부업으로 괜찮을 엄청나네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로 마감을 하고요. 인민은행의 유동성 투입에 힘입어서 성장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1등 돼지 회사인 모건식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국의 기업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상당히 재밌고, 기업을 알아가면서 문화가 차이가 난다는 걸 경험하는 것도 아주 재미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건시유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우리 건시유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안녕. 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 좋은 남자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제가 제 대응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운은 굉장히 좋네요. 시장이 막 계속 올라가줘서. 네. 뭐 예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금을 다시 좀 늘리셨나요? 네,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못 늘렸는데 공격적으로 조금 더 늘리고 싶었는데 많이는 못 늘린 상황이지만 늘렸습니다. 네. 네, 이 게임스탑 사태가 조금 잦아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이제 옆으로 튀고 있어요. 은으로도 튀고 달러로도 튀고 은가가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게임스탑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 외로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시가 다시 정상화를 되찾은 것 같고요. 이 게임스톱 주가 폭등을 계기로 이제 버블 경제론이라는 게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월가에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드의 여러 총재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스톱 같은 주식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에 당황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요. 댈러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라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에서 지속적인 추세를 찾고 있다. 네. 애틀란트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성급하게 목표 달성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도산 문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혹이 시장에 조금 있었는데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오늘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블랙록에서 이제 증시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이 강세장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게임스톱 이슈는 굉장히 단발성 이슈다. 네. 주가 조정 촉발로 이제 리스크를 굳이 뽑자면 공공부채 증가를 시장이 굉장히 불편해할 때가 오면 그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이 뒤바뀐다면 그때가 이제 상승세가 꺾일 그거는 뭐 사실은 거라는 거죠. 네. 주식시장 참여는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블랙록에 돈 많이 받는 친구들이 꼭 그런 뻔한 얘기를 안타깝네. 수준이 정말 우리가 수준이 올라간 건가요? 우리보다 연봉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저 친구들 예. 훨씬 비쌀 텐데 저 정도 얘기밖에 못해. 아 나 좀 써가 나 좀. 아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my name is 네. 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 정말 네, 안타깝네. 내가 영어 잘했으면 정말 쟤네들 쫙 다 한번 밟아줬을 텐데 저런 뻔한 얘기를 하다니. 아니 우리 증시학대 TV 분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쵸. 금리 인상하면 아이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답답합니다. 금리 인상을 시장 죽어가는 거 보면서 하겠어? 연준 인사들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금리 인상할 때까지도 시장이 올라갈 수. 오늘 했던 얘기가 뭐야? 결국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한 확실한 기조적 흐름을 보고 나서야 금리에 대한 언급 또는 테이퍼링을 얘기하겠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우리는 10년간 인플레 아닌 디스인플레 상황들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추세로 갈 때 우리는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단순히 금리 올리는 수준 상황에서 떨어진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은. 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3만 개 신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올해 이제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위해서 급속 충전기 3,000기를 포함을 해서 예. 전기차 충전기 3만 기, 수소 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네. 네, 이를 통해서 올해 안에 전기차, 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네. 작년 말까지 구축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약 한 10,000기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10,000기인데 올해 3,000기를 확충하면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발표 때 제시한 2025년까지 급속 충전기 15,000기 구축 목표를 내년쯤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를 점차 확대해서 2025년까지는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23년까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매출액의 한 1% 정도 내외의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가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하고 한번 대담 이러면 이제 바로 오시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김필수 교수님이 오십니다. 아, 한 번 더 오시는군요. 예,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설날 때 또 재미난 얘기를 할 건데 김필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 5, 네. 5인가? 네. 네, 그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 얼마에 나오냐가 문제이긴 한데 전기차가 조금 더 보편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가 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그때 힌트를 한번 주셨잖아요. 네, 차박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공간 활용성이 쉽게 얘기하면은 껍데기는 중형차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대형차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동차와 이 끝단 이거 거리가 있는데 휠 베이스 거리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안에 공간을 최대한 뽑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위력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게 이제 실물로 봤을 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 폭발에 또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주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습니다만 현대차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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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아직 팩트라고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중국 비아디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믿어져. 예, 그렇죠. 텐센트 커지 등의 이제 중국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약 40조 원의 지분 20%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절반은 현금, 절반은 테슬라 주식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200조짜리 회사야? 그렇죠. 현대차 50조인데? 그렇죠. 네. 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테슬라의 지분 인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선점하는 동시에 배터리 공급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요 장착 차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아디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능 강화를 통해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네. 시너지는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일 기준으로 비아디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입니다. 네, 근데 보도대로라면 200조 밸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비아디는 이제 워렌 버핏이 10대 투자 기업 중에 유일한 해외 투자 업체로 꼽힙니다. 아주 오래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네. 2008년에 비아디 지분 10%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때 지불한 가격이 2,600억 원입니다. 네, 2억 2,500만 주를 주당 8 홍콩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현재 거론되는 이 지분 20% 40조 원. 요 밸류가 사실이라면 이 13년 전 버핏이 지불한 가격보다 약 70배 정도가 오른 가격대입니다. 아. 예. 그리고 물론 뭐 항상 있던 일이지만 비아디는 이번 지분 인수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서 뭐 소문 정도로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팩트로 받아들이긴 좀 이릅니다. 아니 무슨 테슬라가 뭐가 아쉬워서 굳이 좀 그런데 모르겠네요. 전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중국 시장에서는 한 6, 7% 정도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다라고 확정 기사가 나면은 훨씬 더 주가 상승이 컸어야겠죠. 예. 6, 7% 정도면 약간 긴가민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화학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네. 특히 대한유화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화학주는 이제 납사를 원료로 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원료를 생산을 하는 공업과 그다음에 이들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제품을 만들죠. 네. 네, 이거를 통칭하는 건데요. 중간 소재 산업으로서 이제 전방 산업 수요 증가로 이 스프레드 확대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죠. 예. 네, 코오르윈더가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방 타이어 자동차 업황 개선과 산업자재 부분 가동률 개선, 패션 부문 판매량 증가로 4분기 영업이익이 약 전년 동기 대비 400%나 올라서 이건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그 어제 효성 TNC 했는데 얘네도 스판덱스 합니다. 그렇죠. 예, 효성 TNC가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네. 오늘 또 한 7% 올랐더라고요. 네. 네, 화학주들이 오늘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정유하는 회사가 1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뽑아갖고 나프탈 분해해가지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2차 회사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뽑아서 예를 들어 필름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회사, 여기 정밀화학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3단계가 화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정유업체들의 스프레드는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격의 흐름을 보면 정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1차 정유업체가 가장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고 2차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3차는 사실 별로 상관을, 오히려 여기는 수요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핸드폰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 원유 가격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유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네. 그렇죠. 코롱은 3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구글과 포드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 이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네, G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현대와 애플 얘기도 나왔고요. 현재가 애플 맞아? 뭐 일단은 뭐 잘 모르겠지만 책임질 수 있어? 나침반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정말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빅테크 업체와 차량 자동차 업체가 그렇지. 예, 협업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 현대차 애플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네. 애플이 뭔가 다른 자동차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근데 어쨌든 주요한 두 군데의 자율주행 소스를 줄 수 있는 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이 미국의 두 회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예를 들어 여기서 애플이 크라이슬러하고 손을 잡을까? 네.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은 그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오면 전 폭스바겐이나 현대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애플이 이기고 싶다면 현대차 쪽을 잡지 않을까? 가격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네. CNBC에 따르면 이제 구글이 6년간 차량 내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기술 제공을 포드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포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차량에는 2023년부터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등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포드의 공급 체인에도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돼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간 사실 포드가 이런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간 수억 달러를 들였었는데 결국 구글과 협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네, 구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핵심 고객을 확보를 한 셈이죠.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광고 매출이 조금 줄었잖아요. 주춤했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매출처를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구글 입장에서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짐 팔리 포드 CEO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존 프라임처럼 고객을 붙잡아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만약 예를 들어 구글이 자율주행은 딴 회사하고 만들 거야 이렇게 하기도 또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건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컨텐츠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최근에 빅히트와 네이버, 그다음에 YG 연합 소식이 나왔죠. 예. 서로 지분 투자를 하고 협업을 하는데요. 빅히트가 7%, 네. 네이버가 4% 오늘 올랐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합종연행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콘텐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하고의 연합 전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구글이라든가 그다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합종연행이 불가피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쳐줘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아닌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 시장 하면서 지금 눈높이가 좀 높아져가지고 얘네들 5조 버는데 시가총액 몇백 조? 막 이래버려요. 황당하더라고. 오늘도 저기 요 앞단에서 모건식품이라는 거 했는데 9조 매출에 한국원 9조 원 매출에 네. 마진 좋아. 5조 원 마진이야. 이익인데 시가총액 200조예요. 그러니까 PR 40배군요. 옛날에 우리 예전에 우리 증시학도 TV에 김진영 교수님 와서 처음에 자기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적응이 안 되더래. 한국의 PER 배수 뭐 이런 거 감안해 갖고 미국 보니까 다들 미친 가격이더라는 거야. PER 30배, 40배 그래서 근데 자꾸 보더니까 적응이 되더라는 거지.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미국 밸류에. 그래요? 그쵸? 미국 밸류에, 네. 미국 밸류에.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 이거는 PER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PER 3, 4배 많은데? 한국은 그렇죠. 근데 한국도 지금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PER 오늘 수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주는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로는 한 3, 4배밖에 안 되는. 그렇죠. 증권은 그렇죠. 그렇죠. 금융주에서는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너덜너덜. 네.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너덜너덜이지.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수출 데이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 11.4% 증가한 48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12월 달에는 전년 대비 12.6% 증가를 했고요. 지금 2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품목별로 보면은 주력 제품 중 15개 중 12개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그중 IT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반도체 수출이 21.7% 증가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요. 예. 무선통신기기는 58% 성장, 오. 디스플레이는 32% 성장. 그래서 각각 16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언택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도 40.2%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수치입니다. 예. 네, 그리고 1월에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IHS 마켓에서 조사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5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50이 기준점입니다. 예. 제조 구매 담당자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네. 경기 좋아질 것 같나요? 나빠질 것 같나요? 네. 물론 이런 단순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치로 환산을 하는데 네. 50 이상이면은 좋아질 거로 본다. 50 이하면은 뭐 안 좋아질 거로 본다라는 네. 거죠. 53이면은 좋아질 거로 본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12월에는 52.9였거든요. 0.3 상승한 지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51.2였는데 50을 넘어선 뒤 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PMI 수치는 2011년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IHS 마켓에 따르면 이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월 PMI는 한국의 제조업이 지속적인 개선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중국의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중국의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를 했었잖아요. 떨어졌죠. 예, 그저께 말씀해주셨죠. 53에서 51.5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대만은 60.2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60을 돌파한 나라예요. 60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진짜. 네, 처음 보는 수치 같은데. 그러네요. 예, 작년 GDP 성장률 1등했죠. 전 세계 1등했죠. 네.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12월 51.3에서 52.2로 확장세가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베트남은 51.7에서 51.3으로 하락했지만 성장세가 네. 기대가 된다라는 수치죠. 50 이상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49.8로 하락을 했고요. 태국은 50.8에서 49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주변국들을 고려를 하면은 한국이 53이 넘는 수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지털 전환이 안 된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은 디지털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나라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대만은 이제 이런 IT 기기 그렇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역시 TSMC, 폭스콘이지. 그 두 기업이 그냥 다 끌고 가는. 다 캐리했죠. 우리가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두 기업이 나라를 진짜 끌고 가는 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 끌어가서 조금 큰 거 아니냐 했는데 거기 대만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양호해. 네. 그런 느낌 드네요. 예.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주가가 다시 금방 반등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 3천이 깨졌을 때 우리가 EPS 대비 이익 배수가 14배가 살짝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15배가 넘다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 최고는 한 14.4배 정도 돼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데 순식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어떤 그 부담감이 조금 해소가 됐었는데 올해 이런 지금 제조업 지수를 보건데 이익 증가는 될 것 같죠? 네. 그럼 이익 증가 폭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 배수를 낮춰주는 거지. 얘네가 지금 올라가면서 분모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가면서 낮춰주는 개념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어차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멀티플 최고가 새로 신기록 쓴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같이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의 EPS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주식시장으로. 소위 말하는 약간의 실적 장세? 지금 금융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적 장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코로나는 위기가 이제 지나간 직후였는데도 이렇게 실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로 밸류에이션 상향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장이 강한 조금 급하게 또 올라와요. 너무 또 급하게 장중에는 뭐 2%씩이나 오르는 그런 너무 강세라서 또 이제 현금 쓰신 분들은 또 일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시장에 대한 포커페이스를 지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